제가 이제 악기 구매 관련해서 뭐 재료라든지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을 출장을 많이 가게 되니까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 자동차 렌탈을 하면 상당히 편한데 그 렌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 이렇게 제 경험을 이제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전에는 이제 서드 파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탈스닷컴 뭐 이런 그게 처음에 이제 싼 줄 알고 그거를 통해서 예약을 했었어요. 분명 여기서 예약할 때 돈을 다 지불하는데 현지에 가서 내가 낸 돈만큼의 비용을 또 내는 게 있더라고요. 그건 난 진짜 몰랐는데 가서 결제를 하다 보면은 그 뭐 로컬 피 거기 뭐 사무실 영업소 이런 그런 피가 붙어가지고 내가 낸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. 근데 그 서드파티 밑에 보면은 현지 비용 청구하는 게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어요. 그런 데다 예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허츠나 식스트 앱을 깔아서 직접 예약을 합니다. 그 차들을 이제 다 선택을 하고 이제 요금 결제하는 데까지 가면 이제 오늘 결제할 거냐 아니면 차를 픽업할 때 결제할 거냐 그거 물어보거든요. 근데 절대로 미리 하지 마세요. 미리 결정을 하면은 나중에 더 싼 요금이 나왔을 때 취소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취소가 가능한 현지에서 지불하겠다라고 예약을 하시고 뭐 시간이 뭐 한 달이든 두 달 정도 있으면 중간에 뭐 한 2주에 한 번,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돌려봐요. 똑같은 일정,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한 300유로 정도 차이가 나는 요금이 나와요. 근데 그것도 이 취소 불가가 아니라 현지에서 지불하는 걸로 선택해서 다시 예약을 또 해놓고 비싼 요금은 취소하고 문제가 없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요금을 좀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. 허츠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. 내가 이제 어차피 글로벌 업체니까 뭐 식스든 허츠든 내가 이제 이용할 항공편을 거기에 기입하게 돼 있어요. 이게 대한항공이니까 터미널 2로 도착할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내가 식스트로 렌트를 예약했더니 내 차가 없는 거야. 터미널 2 그 데스크 가서 내 차 줘 그랬더니 네 차는 터미널 1에 있는데? 이렇게 얘기. 허츠 같은 경우는 내가 터미널 2에 내려서 딱 갔을 때 차가 거기 있다는 거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. 근데 식스트는 한 5번 렌트할 때 3번, 4번은 터미널 1에 갖다 놔, 차를. 내가 그거를 메일로도 보냈어요. 나는 분명히 터미널 2에 도착하니까 내 차를 터미널 2에 갖다 놓으라고. 그렇게도 하고 갔는데 도착했더니 차가 터미널 1에 있는 거야. 그러면 나는 미쳐 뭐 그 28인치 캐리어에다가 또 뭐 바리바리 싸갖고 보통 2개, 3개인데 이거 뭐 가지고 터미널 1에 가면 한번 해보세요. 나중에 얼마나 그게 고역스러운가.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을 가보신 분은 알아. 비행기가 도착하는 그 시간 오후 5시 한 30분? 셔틀이 콩나물시루예요. 콩나물시루. 그거 버스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데 캐리어 그냥 유러피언들이야. 뭐 기내용 하나 달랑달랑 두고 다니지만 우리는 이게 장거리로 오니까 또 캐리어도 크지. 또 하나가 아니고 2개 어떨 때만 박스 이런 것도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많은데 그걸 탄다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. 여기 슈퍼커버 이런 것도 좀 비싸긴 한데 옛날에 사고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슈퍼커버 말고 또 로드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견인까지 해주는 그런 보험이거든요.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차를 렌트를 해요. 사고 났을 때 차값은 이제 저걸 하지만 그런 보험은 안 되면 견인비를 내가 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견인비가요 싸지가 않아요. 한 5분 견인했는데 500유로 나왔고, 근데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뭐 몇만 원 좀 더 쓰더라도 로드사이드 같은 것도 하는 게 좋다. 이제 보험은 다 들어라 웬만하면.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차 빌릴 때 슈퍼커버를 한번 뭐가 좋냐? 자동차 반납할 때 이제 공항 사인 보고 막 렌터카 리턴 저기네 막 운전해서 가요. 그 리턴 하면 다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쑥 가서 지하로 쑥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좀 약간 그 험악하게 생긴 애들이 차를 받아요. 좀 약간 무섭게 생겼어. 막턱 있고. 근데 그런데 이제 말도 잘 안 통해, 솔직히. 근데 이제 내가 슈퍼커버 들었으면 키만 던지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보험을 안 들었다. 그러면 얘가 돋보기 같은 거 라이트 켜가지고 본다고 차를. 그러면서 뭐 진짜
뭐 콩 4분의 1 점 찍힌 것까지 얘기해. 거기다 써 이렇게 반납할 때 체크포인트에다가 뭐 트렁크 열었는데 뭐 캐리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살짝 기스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따지니까 엄청 피곤해요. 그러니까 아예 그런 여행 가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슈퍼커버랑 로드사이드 그다음에 도난까지 딱 보험에 넣어놓는 게 맘 편하게 달릴 수 있다. 옛날에 제가 그냥 풀보험만 이제 저기 자차 들고 했는데 돌빵 맞았어요. 돌빵. 앞에서 돌멩이 하나 튀어가지고 앞에 유리 금 갔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. 반납할 때 당연히 까였지. 보증금에서.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다 들면은 무슨 타이어까지 다 보상이 되니까 그런 보험 잘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엔진이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이거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요. 보통 디젤이 연비가 좋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다니면 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디젤 값을 하거든요. 보통 디젤로 다니면은 한 번 주유하면 한 900km에서 1000km 가니까. 근데 가솔린은 한 400km 가면 또 넣어야 돼. 하루에 2번도 넣고 3번도 넣은 적이 있어, 기름을. 그래서 차를 인수할 때 확실히 꼭 물어봐야 돼요. 내가 처음에 디젤 옵션을 넣었으면 하루에 한 7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플러스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차를 받을 때 이게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물어보고 웬만하면 디젤 빌리는 게 뭐 연비 올해 좀 많이 다닐 거면 여행을 많이 할 거면 디젤로 다니는 게 좋아요. 이 고속도로가 다 무료예요. 독일은. 근데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가 다 붙어 있잖아요. 프랑스도 마찬가지고. 걔네 그 나라는 돈을 내야 돼. 톨비를.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주일인가? 일주일하고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넷이라고 고속도로 휴게소 이 국경이 다가오면 그 비넷이라고 요만한 카드 유리창 붙이는 걸 팔아요. 그거를 내 번호를 찍고 결제를 하면 그거를 스티커가 나오면 차다 앞유리에 딱 붙여야 돼. 그걸 안 붙이고 이제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 찍혀가지고 벌금 나오니까 나중에. 그리고 스위스는 이게 좀 부자 나라여서 그런지 일주일짜리가 없어요. 무조건 하루를 가도 한 달짜리를 사야 돼. 근데 그게 한 6만 원 넘을 거라마 그 표가. 그래서 어쨌든 스위스는 고속도로를 타려면 그 비넷이 좀 비싸고 오스트리아는 그래도 일주일이나 뭐 한 달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게 좀 저렴하고요. 때 돈을 안 낼 거면 그거를 사면 돼요. 미리 선구매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거든 항상. 그리고 언젠가 내가 너무 바빠서 공항에 막 시간을 다투고 가는데 기름을 내가 채우지 못했어요. 반납하는데 그냥 한 반 정도 남아 있었는데 3배가 나와요. 그 기름값에 곱하기 3 정도. 그런 사람들한테는 선구매가 편할 수 있고,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독일은 그냥 다 손바닥이니까 동네에서 기름을 넣으면은 디젤이 단위당 뭐 1.5유로인데 고속도로에서 낸다? 1.9, 1.8. 그러니까 거의 20%, 25% 이상 비싸거든요. 고속도로에서 가급적이면은 당장 기름이 없으면 한 30유로만 넣고 밖에 나가서 채우는 게 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기름을 풀로 넣어도 공항 오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이게 안 줄어요.